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료 수집 방법 중 실험법과 면접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개념 설명을 통해서 실험법과 면접법은 어떠한 특성들이 있는지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실험법의 특징과 장점 및 단점을 설명할 수 있으며 또한 면접법의 특징, 장점과 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실험법과 면접법이 되겠습니다. 실험법을 설명하기 전에 실험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변인의 경우 어떤 것을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변인입니다. 즉, 독립변인은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속변인은 독립변인에 따라 변화하는 결과값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험 집단의 경우 독립변인이 적용된 집단을 의미하며 통제 집단은 실험 집단과의 비교를 위해 독립변인이 처치되지 않은 집단을 뜻합니다. 실험법을 할 때에는 동질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험하기 이전에 시행되는 검사를 사전검사, 실험이 진행되고 난 이후 결과를 비교할 때 쓰는 것을 사후검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 따라서 실험법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법은 인위적인 상황을 조성하여 독립변인을 처치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종속변인의 변화를 파악하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따라서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독립변인, 종속변인이 설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험법의 특징 혹은 장점으로는 일반적으로 양적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활용되며 양적 자료는 통계적인 분석, 수치화된 자료를 중시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발견하여 법칙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또한 객관성이 높으며 인위적인 상황을 통제하여 만들어낸 자료 수집 방법이기 때문에 정확성이나 정밀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법의 단점으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이 실험 대상으로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윤리적인 혹은 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실험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할 경우에도 인간에게 가해지는 윤리적인 문제점을 배제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기는 하지만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생각하지 못했었던 외부 변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모든 통제된 실험을 하는 것이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통제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통제되지 않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점을 받기도 합니다. 면접법의 경우에는 조사자와 응답자가 직접 만나 언어를 매개로 자료 수집을 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면접법은 질적 연구에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 이때는 대화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언어 중에서도 음성 언어가 활용됩니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 응답 내용에 따라서 질문을 유연하게 제시할 수 있는 비구조화되고 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에 해당합니다. 구조화되었다는 것은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구조화가 높은 것은 질문지법, 구조화가 낮은 것은 면접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접법의 특징 혹은 장점으로는 소수의 응답자에게 행위 동기,
가치 등을 묻고 있기 때문에 심층적인 자료 수집에 유용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뢰관계를 우리는 라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조사 대상자와 피조사자의 이러한 관계에 따라서 얼마나 성실하고 의미 있는 답변이 나와지는가,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즉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기 때문에 잘 헷갈리거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혹은 더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보충 설명을 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응답의 정확성이나 응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글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글자를 잘 모르는 문맹자에게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면접법에서 강조하는 비구조화된 면접법이라는 것은 질문 내용과 순서 등을 미리 설계는 하지만 실제 진행 과정에서 면접 대상자의 특성, 면접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질문 내용과 순서 등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면접법의 단점으로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연구에 해당하는 뚜렷한 연구 대상자를 찾기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화가 힘들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수성을 강조하기에는 좋지만 이것을 일반적인 사회문화 현상 전체에 적용하기에는 지엽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답변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문지법이 갖는 대량의 구조화된 방법을 통한 시간, 비용 전략과 구분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접자의 면접 기술 등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어떻게 질문하는지 연구자의 능력과 경험에 따라서 이끌어내고 나올 수 있는 답변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또한 면접법을 활용할 때에는 면접자의 융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연구에서 여러 명의 면접자가 나오는 경우 수집한 자료의 양이나 질이 면접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면접을 하기 전에 조사 주제와 목적, 면접의 진행 과정 등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험법과 면접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험법은 실험 집단에 독립변인을 가하고 그에 따른 결과인 종속변인을 알아보는 자료 수집 방법이었습니다. 인위적인 상황을 조치하기 때문에 계량화되고 통계화된 분석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험법에서 알아두어야 하는 주요 용어로는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때 실험 집단은 독립변인이 가해진 집단, 통제 집단은 독립변인이 가해지지 않고 실험 집단과 비교하기 위해서 설정된 집단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면접법을 활용하는 연구는 연구의 일반화보다는 특정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관심이 있는 질적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획일화된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각각 개별 상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조사 대상자 간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면접법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허용적인 분위기의 형성이 중요하며
이러한 질문과 응답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배웠던 실험법과 면접법의 특징, 장점 및 단점을 잘 정리하여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